봉구황. 글을 쓰고 싶다. 글 같은 글을 쓰고 싶다. 커다란 대작을 한번 내놓고 싶다. 그러나 그것은 생각뿐이요 용이하게 되지 않는다. 사변 때부터 정신과 육체가 형해만 남아서 지칠 대로 지치고 시달릴 대로 시달린 몸이 처절한 일사후퇴에 무연천리 불안한 부산길에 머리를 가다듬어 금 같은 글을 쓴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웠다. 손녀 새끼까지 도합 8, 9, 19가 피난살이 단칸방에서 사람이 아니라 도야지 새끼같이 예절을 모르고 우글거리고 꿀꿀거리는 준동하는 동물인데 이 가엾은 못난 동물들을 또다시 괴롭게 하는 모든 부산의 기생충, 석회, 벼룩, 잔가랑니, 빈대, 모기, 이 구질구질한 불안과 절망 속에서 영혼의 울음인 시와 창작이 동물의 머릿속에 유연히 솟아오른다는 것은 참으로 순 거짓말이다. 그런데다가 또다시 이곳이 어디 안주의 땅이냐. 이 족속은 또다시 몰린다는 것이다. 바다로 몰린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저 목숨 하나 건지는 것뿐인 목적인 것 같다. 제주도로 몰리노니 돈 많은 사람들은 바다 위로 달아날 준비로 배를 몇 척씩 사두었느니 하고 떠들어댈 때 쉬고 깻묵이고 나올 턱이 없다. 영혼도 녹슬었고 육신도 병들었다. 제 아무리 영장이라 일찍이 떠들었으나 사람은 역시 의연히 동물 이상의 것도 아니요 동물 이하의 것도 아니다. 그저 구더기처럼 먹고 살자는 것밖에 아무런 목적과 의욕이 없다. 불안한 부산 천리길이 끌고 내려간 신문사 친구들, 이분들의 수요가 40여 명이었다. 배운 것이 도둑질이라고 모두 다 배운 재주라고는 신문 만드는 솜씨밖에 없었다. 은행장님께 천호 백방 고두 만배 액을 해서 빚을 내고 전당을 잡히고 춥고 굶주린 창자를 쥐어털어 허덕허덕 새빵살이 신문을 내놓았다. 신문을 낸 것이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였다. 이것을 안 하면 40여 명이 모두 다 아사지경에 직면해 있는 때문이다. 이 중에 한 사람만 병이 들든지 굶어 죽으면 모두 다 그 책임은 내가 져야 한다. 시고 명상이고 사색이고 다 달아나고야 만다. 이 구더기같이 그저 목숨만 보존해 살려고만 하는 이 저속한 동물의 동태 속에 젊은 시인 한 사람이 수면제를 먹고 청춘을 버려서 자살했다는 안타까운 소리가 들려왔다. 부산 뱀장어같이 길고 가늘고 구부러진 악마구리같이 끓는 잡다한 거리, 소위 문화인들의 담배 연기를 안개처럼 품어 북적거리는 다방과 다방엔 이 청년 시인의 악착스러운 청춘 포기가 사람의 입초시에 오르내려 경의와 차탄과 선망과 전율의 만가와 예찬으로 싸늘하게 꽃피었다. 나의 가슴은 몹시도 무거웠다. 나는 이 시인의 얼굴을 모른다. 그러나 나는 그의 시를 어느 친구의 소개로 어떤 다방에서 읽었다. 그는 젊은 종군 시인이었다. 시의 내용은 제트기가 나르는 강인한 프로펠러 속에 포하는 불을 품어 터지고 동족 청춘들의 고기와 피는 사방으로 날아 흩어져 나락으로 쓰러지는 것을 조장하는 시인 듯 기억된다.
이 가열한 동란 속에 결애가 서로 죽이지 아니하면 제 스스로가 생명을 부지할 수 없는 이 구슬픈 운명 속에서 3년을 내리 끌려오는 이 질이 멸렬한 속에서 젊은 종군 시인은 마침내 독약병을 거꾸로 들이마시고 그의 값비싼 생명을 끊지 아니하면 아니 될 핍박한 이지와 냉철한 판단을 가졌던 것이다. 내 심장은 몹시도 고동된다. 마음은 무거웠다. 모두 다 구더기 같이 다만 천한 목숨을 연장하고 유지하려는 이 비참한 동물의 생태에 비해서 이 청년 시인의 자살은 과연 하나의 신랄한 자극제가 아닐 수 없었다. 다만 무견히 머리 위에 손을 얹어서 이 청년 시인의 명복을 경건히 빌 뿐이다. 이 청년 시인의 가엾은 시체는 정든 친구들의 손으로 다비에 붙여져 한숨 푸른 연기가 되어 허공으로 달리었다. 어디로 갔는가? 대한민국 안에 자취조차 없으리라.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다. 한 달, 2달 뒤에는 건망증 많은 이 사회에서는 언제 이 세상에 이러한 사실이 있었는가 하고 기억하는 사람조차 없었다. 다방, 이 시인이 날마다 드나들던 다방, 청년 시인과 더불어 날마다 시론을 주고받아 입에 거품을 날리던 가장 가까운 친구들이었만 이제는 이 청년 시인을 이야기하는 사람조차 없었다. 산적적 월황혼, 그대가 일찍이 이 부산 거리에 살아 있었더냐. 애처롭고 가엾은 청년 시인의 자살은 그대로 한 토막 슬픈 꿈일 뿐이다. 그대는 이 고난의 결애에게 아무것도 도움을 준 것이 없다. 그러나 그대는 그대대로 깨끗이 갔다. 우리는 구더기같이 살았으라도 이 결애와 이 나라가 조금이라도 잘 되는 꼴을 보고 눈을 감아야 할 것이다. 내일의 대상을 위해서 좀 더 참아보고 살아야 할 것이다. 짧고 화려하게 자기를 위해 사는 것도 좋지만은 미련하고 길게 결애를 위해서 살아보자는 것도 인생의 굳고 굳은 체념이 아니고 무엇이랴. 또 하나의 구슬프고 기막힌 이야기가 있다. 부산서 외우 시군이 올라왔다. 차를 나누며 오래간만에 수도 부산의 이야기를 들었다. 나는 그동안 태평의 부산을 등지고 포성이 포효하는 동중정의 서울 시골뜨기가 된 때문이다. 이야기가 꼬리에 꼬리를 이은 무렵 나는 등골이 쭈뼛하고 손끝이 싸늘해지는 내가 내 어를 바로 잡을 수 없는 구슬픈 이야기를 들었다. 이번에는 청년 시인의 자살이 아니라 여류 시인의 치명의 죽음이었다. 확실히 자살이 아니요 또는 병사도 아니요 정신적인 치명을 했다는 것이다. 정신적인 치명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정신 두 자가 붙었으니 남이 두드려 죽인 타살은 아닐 게 분명하고 병사도 아니라 하니 타살, 병사가 다 아닌 다음에야 자살밖에 또 있는가. 그러나 다시 거듭 물어도 자살도 아니라 한다. 다만 그는 정신적 치명을 했다 한다. 이렇게 냉철해 가는 박하고 싸늘한 지성의 세대에는 정신적 치명이라는 죽음의 관사가 또 하나 생기고야 말았다. 일선에 종군하고 돌아온 청년 시인은 독약병을 거꾸로 들고 자살하지 않고는 못 베겼고
결혼 전야를 둔 문학소녀는 정신적 치명으로 해서 죽지 않고는 못 베겨내는 이 세상이다. 신경이 너무들도 날카롭구나. 금속선보다도 더 날카롭구나. 탄소선보다도 더 싸늘하구나. 어여쁜 이 방명하다 하더니 결혼식을 하루 앞둔 전날 밤 이렇게도 세상을 버리고 우연히 울어갈 수 있는가. 문학소녀는 시인 정주를 오빠처럼 따랐다. 공초와 나를 진정으로 스승으로 우대했다. 지금 이 글을 쓰니 눈앞에 그대의 귀여운 모습이 삼삼하다. 왜 좀 구더기처럼 살아있어. 길고 길게 이 결에 이 나라가 잘 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피난길 부산 학고방에서 그대로 돌아오지 못할 길을 가버렸는가. 정신적 치명이 한계 새로운 죽음의 관사를 남기고 가냘프고 약하게 가버렸다. 또 하나 구슬픈 소식이 나에게 들려왔다. 묵로 이용우가 전주에서 피난 속에 객사를 하고 일사방종현이 부산에서 다시 돌아오지 못할 길에 올랐다 한다. 묵로는 세상이 다 알다시피 동양화의 첫손을 꼽는 사람이요. 일사는 고전 국문학과 고의 권이다. 거의 동시일에 두 분을 다 잃었다. 일사는 그대로 서울대학의 교수라 부산에 많은 친구가 매장을 했다는 기별이 있었으나 묵로가 돌아갔다는 전주에서는 이렇다는 소식도 들려오지 않는다. 동인이 일사 후퇴 때 병으로 후퇴치 못하여 얼어 죽고 석정 안종원 선생이 역시 일사 후퇴에 나오지 못한 채로 돌아가고 한예의 대가 김태석 선생이 피난 속에 대구에서 돌아가고 위창 오세창 노가 99령으로 지금 대구에서 또한 위독하다 한다. 이들은 모두 다 일세에 크게 두각을 이룬 이로 빈궁에 굴지 않고 일정 40년의 예술의 길을 올곧게 그런 분들이다. 이제 모두 다 조는 듯이 가버렸다. 민국의 창업은 아직도 멀었는데 어찌하여 이리 앞뒤로 서둘러서 물같이 가는 거냐. 인재는 적은데 타계로 가는 사람, 남북으로 갈려진 사람, 이리하여 다시 못 볼 사람이 별 수효처럼 많다. 눈빛, 달빛이 초토반 허공에 푸르도록 휘었는데 문득 탕문군을 울리게 하던 봉구황 옛 곡조가 내 가슴을 설레인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